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지금도 작업자 2명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경기도 광명시 양지 사거리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3시 13분경쯤에 광명시 일직동 양지 사거리 인근에 있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그 지하 공사 구간이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상부 도로까지 함께 이제 내려앉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굴착기 기사 한 명이 지금 현재 이제 지하에 고립된 상태고요. 또 다른 근로자 한 명은 이제 실종된 상태라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붕괴된 구간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하 깊이가 한 30m 정도 깊이 터널인데요. 지금 현재 구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고립됐던 작업자 1명의 위치가 확인이 됐고 현재 구조 작업 중이고요. 나머지 1명은 아직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데 구조와 수색 작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붕괴된 구간, 지하 구간이 굉장히 좀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구간이 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수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오늘 확인한 바로는 추가적인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은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아직까지는 대형 장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투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실은 빠르게 이런 이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장비가 투입된다 하더라도요. 매몰 현장 특성상 잔해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붕괴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방 특수대응단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까이 접근을 했지만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고립 현장 주변에 가스 냄새가 나서 일단 가스 차단을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안전하게 구조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붕괴가 되면서 아마 지하 가스관 이런 것도 이제 또 같이 파열돼서 이런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스를 차단했다 하더라도요, 지하 공간에 가스가 남아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화재라든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한번 붕괴된 현장이기 때문에 추가 붕괴의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하는 작업에서 요 구조자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작업하러 이런 구조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이런 이제 대원들의 어떤 이제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안전 측면에서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 후에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어젯밤에 시공 중인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가 된 상태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3시지만 이날 새벽 0시 26분경에 이미 이제 이런 이 공사 현장에서의 터널 붕괴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지하 구조가 이렇게 투 아치라고 해서 아치가 연속된 이런 형태로 시공 중이었는데 이 지하 터널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둥 한마디로 버팀목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쇳소리가 예. 나서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작업하던 근로자 17명이 다 대피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 이후에 시공사인 이제 포스코 ENC가 이 작업들 현장에서의 작업들은 전면 중단을 했고요. 또 광명시로부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은 경찰이 주변 도로 거의 이 사고 구간을 포함한 한 양쪽으로 1km 구간 정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붕괴가 일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붕괴 우려가 큰 상황인데 바로 그때 보수 공사를 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 중단을 했고 통제를 한 이후에 붕괴 우려 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또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는 이제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붕괴 직전까지도 안전 진단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안전 진단에 관련된 오후에 이루어졌던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붕괴되는 당시에 근로자
전원이 투입된 상황은 아니었고 한 5명 정도만 오후에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상부 도로 이런 데서 이제 안전 진단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게 붕괴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3명은 안전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1명은 실종이고 다른 1명은 지하에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큰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확실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으로 본다면 그 시공상에서는 붕괴 위험이 인지된 이후에 신고에 대한 신고 절차 그리고 또 작업 정지 또 현장 통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별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오늘 오후 이제 붕괴 직전에 위험 진단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안전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됐는지 또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특정 공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쌓여서 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다. 이런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원인은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 유력한 사고 주 원인이 나온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사고 현장 수습 이후에 아마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최초 신고 내용에서 보면 지하터널 내부에 그 기둥 자체가 파손되는 소리가 났다, 파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니까 아마도 이제 상부 구조라든지 상부 지반을 지지하던 구조체, 이런 구조체에 뭔가 이상이나 결함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공법, 구조체 자체에 대한 문제라면 사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검토되었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설계가 적정하게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또 이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원인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는 지하 10m 이내를 관측하면 충분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지하 30에서 50m 이상 깊이에서 다층 구조 공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하 대규모 공사들 또 지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대심도 이런 것들이 공사에서 공사의 난이도도 어렵습니다만 또 그만큼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단계라든지 또 설계 초기 단계 이제 집안 조사, 또 설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검토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시공 과정이나 또 시공 이후에 사용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이런 계측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체의 변이라든지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지금도 많이 적용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구조체에 센서를 심어서 이 센서가 GPS에서 이런 것들을 변이 값들을 계속 체크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예.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GPS, 지하기 때문에 GPS라는 이런 것들이 잘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공사 과정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체에 대한 어떤 변이라든지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 또 이제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또 유지 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확인들을 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광명시와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인근 지역 아파트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사고 전 전조 증상이나 위험 신호 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해당 지역에 이를테면 도로면이라든지 주변 건물에 이제 균열이라든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가로수라든지 또 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울어짐을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게 약간 좀 이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바닥면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솟아오른다거나 또 아니면 꺼짐 현상이 있거나 혹은 또 인도 같은 데 보도 블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들
혹은 또 평상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인데 물이 고여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붕괴 조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를테면 땅 울림 소리라든지 또 땅이 갈라지는 균열음 혹은 또 이제 철골 구조 같은 것들이 구조물에 삐걱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소리로도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또 아니면 실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테면은 배관의 파손으로 인해서 뭐 이상한 냄새라든지 가스 냄새가 난다라든지 또 조명이 뭐 깜빡거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그 붕괴라든지 균열의 어떤 징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